위드 코로나 시행이 된 지 벌써 보름이나 지났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2년 동안 침체됐던 내수 경제에 조금씩 활력이 생기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죠. 택시나 유통업계 등 소비 활성화가 된 산업이 있는 반면에 위드 코로나로 전환이 되고 나서 오히려 침체기로 빠지고 있는 산업군도 생기면서 희비는 엇갈리고 있다고 합니다. 경제산업부 김수빈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일단은 외식업계 상황이 심각했어요. 시간 제한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때요? 외식업계 매출은 좀 회복이 되고 있습니까? 네, 요새 혹시 밖에 나가보셨나요? 예, 종종 이제 저도 밖에 나가고 있는데 확실히 사람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손님들도 많이 찾아오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외식업이 이제 위드 코로나의 수혜 업종 중 하나로 꼽혔는데요. 한국신용 데이터에 따르면 외식업계는 10월 대비 이번 달 매출이 8% 가까이 늘었습니다. 특히 가장 큰 타격을 입었던 주점의 매출이 2주 사이 37% 이상 뛰면서 밀린 술을 마시는 이른바 보복음주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확실히 위드 코로나로 접어들면서 소비가 호재를 맞은 상황인데요. 인구 이동량은 코로나가 없던 2019년과 비교했을 때 다소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앞으로 연말 특수까지 고려하면 소비 진작은 틀림없이 이루어질 거란 전망인데요. 하지만 이제 막 햇볕이 비추기 시작한 상황이라 2년 가까이 쌓인 적자를 해소하기엔 아직 역부족이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그래요. 이 며칠 사이에 손님이 조금 늘었다고 그동안의 적자폭이, 그동안의 빚이 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또 지원도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직격탄을 맞았던 것이 여행, 공연업 쪽인데 이쪽은 상황이 어때요? 확실히 활기가 도는 모습입니다. 빅데이터 전문기업 TDI에 따르면 국내 대표 여행 플랫폼 야놀자와 여기어때의 이용자 수가 여름 휴가철이 지나면서 두 해 모두 하락세를 보이고 있었는데요. 위드 코로나 시행 후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1번가에 따르면 국내 숙박 카테고리 거래액은 전달 대비 88%, 국내 항공권은 43% 증가했습니다. 해외여행에 대한 기대감도 상승하면서 해외 항공권은 111%, 해외 여행 상품은 589%까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여행업계는 위드 코로나 시대 이후에도 해외여행의 수요가 폭발할 것을 대비해 다양한 전략을 통해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데요. 지난달 인터파크의 지분 70%를 인수한 야놀자는 여행 스타트업 발굴에 200억 원 추가 투자를 했고요. 여기어때는 200여 명 신규 채용에 나서면서 본격적인 성장세를 보이는 분위기입니다. 위드 코로나로 야외 활동이 늘어난 만큼 공연계도 활기가 돌고 있는데요. 티몬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문화 관련 티켓 매출이 전년 대비 37배 증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뮤지컬이나 연극은 95배, 어린이 가족 공연은 13배, 전시 체험 행사는 8배 늘어났다는 설명인데요. 단계적 일상 회복에 들어가면서 공연장 내 좌석 제한 조치가 완화되고 백신 접종자 대상 할인 혜택도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근데 또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명함이 있을 텐데 위드 코로나 시행되면서 고전을 하게 된 업종도 있습니다. 대면 활동이 많아지고 온택트, 컨택트 하다 보니까 배달 수요는 좀 줄어들었다라는 얘기 있는데 이쪽은 어때요? 네, 위드 코로나로 돌입하면서 오히려 찬바람이 부는 업종이 있는데요. 예. 바로 배달업입니다. 그간 거리두기 특수를 가장 많이 누렸던 업종인데요. 빅데이터 분석 업체 모바일 인덱스에 따르면 위드 코로나가 시행된 직후부터 지난 12일까지 배달 어플인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3사의 사용자 수는 지난달 같은 기간 대비 7.3% 줄었습니다. 약 472만 7천 명이 줄어든 수치인 건데요. 특히 지난 8월 한 달 사용자 수가 3,500만 명을 넘기며 정점을 찍었었기 때문에 더욱 감소세가 두드러지는 모습입니다. 연말 특수 등으로 인해 배달보다 외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날이 추워지면서 줄어든 배달 수요가 다시 점차 회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2년간 거리두기로 인해 배달 문화가 정착됐기 때문에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된다 해도 때에 맞춰 수요가 늘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저효과도 지금 배달 쪽은 봐야 되는 거고 날씨 영향도 봐야 되고 트렌드 변화도 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 것 같고요. 유통업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복 소비 얘기들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어때요? 진짜 보복 소비 불이 붙고 있습니까? 네, 보복 소비 심리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위드 코로나 시작과 함께 쇼핑의 달인 11월 달을 맞이하면서 이커머스들은 역대 최고 실적을 거뒀는데요.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에 진행한 11번가의 11절 페스티벌은 지난 11일 하루에만 2천억 원 이상의 거래액을 기록했고요. G마켓 등이 진행한 빅 스마일 데이에서도 판매량이 2억 개 넘게 이르는 등 상당한 호재를 누렸습니다. 백화점 등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소비자들이 몰리고 있는데요. 현대백화점은 11월 달 디저트 매출이 지난해 대비 50% 가까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프리미엄 디저트 매출은 67%가량 늘어 위드 코로나 시행 후 방문하는 고객이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는데요. 신세계백화점도 지난 15일까지 아웃도어 장르 매출이 전년 대비 10%가량 늘었다고 밝혀 야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음을 증명했습니다. 백화점 업계는 위드 코로나에 발맞춰 연말 프로모션을 기획하며 특수를 노리고 있는데요. 롯데백화점은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17일간 겨울 정기 세일에 들어가고요. 신세계백화점, 갤러리아 백화점 등도 같은 기간 정기 세일에 들어갑니다. 현대백화점 역시 지난해보다 겨울 외투 물량을 20% 이상 늘리고 90개의 브랜드 신상품을 최대 30%까지 할인에 나서는데요. 백신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한 쇼핑 인센티브까지 제공해 방역에도 신경을 쓰는 모습입니다. 보복 소비하니까 굉장히 긴장하셨나 봐요. 예. 확진자를 저희가 더 긴장을 해야 됩니다. 지금 3,000명이 넘어섰다라고 하는데 이러다 보면 5,000명 간다 얘기들 나오고 있고 위중증 환자도 늘고 있다 보니까 위드 코로나 이러다가 중단될 가능성 있는 거 아니냐 찬물 끼얹는 소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 네, 지난 1일부터 저희가 위드 코로나를 시행을 했잖아요. 하지만 코로나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시행 단 2주 만에 시험대에 오른 모습입니다. 네.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의 중환자 병상은 80% 가까이 찬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정부는 어제 긴급회의를 열고 수도권 상급 종합병원장을 소집해 추가 병상 확보에 속도 내기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는 18일 위드 코로나 상황에서의 방역 위험도를 평가하는 기준을 세우는데요. 해당 기준은 향후 단계적 일상 회복 단계를 조정하는 데 참고될 예정입니다. 사실상 정부가 위드 코로나를 중단하는 서킷 브레이커 발동 기준 중 하나로 제시했던 중환자 병상 가동률 75% 이상을 이미 넘겼는데요. 현재 의료 체계에서 대응 가능하다고 밝힌 위중증 환자 수의 마지노선에 다다른 상황입니다. 특히 오늘 확진자는 3,000명을 넘어서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를 보였고요. 위중증 환자는 522명으로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습니다. 의료 현장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 2단계로의 진입이 늦어질 수 있다는 데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실행을 해보고 2주간의 확인을 해본 뒤에 다시금 다음 단계로 갈지 말지를 결정을 하는 건데 쉽지가 않아 보인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선행국들이 있었잖아요. 위드 코로나. 이곳들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위드 코로나를 선도했던 유럽은 속속 이제 봉쇄 카드를 꺼내들고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유럽 국가 중 가장 먼저 재봉쇄에 돌입했는데요. 위드 코로나가 시행된 지 48일 만입니다. 인구가 우리나라의 3분의 1 수준이지만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10,000명을 돌파하며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영업시간과 사적 모임 등을 제한하며 3주간 봉쇄 조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일부 국가들은 봉쇄 등과 같은 강경책을 택하진 않지만 확진자 증가세를 확실히 의식하는 모습인데요. 생필품 오스트리아는 백신 미접종자에게 외출 금지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생필품 구매와 병원 진료, 운동 등을 제외하면 백신 미접종자는 집 밖으로 나올 수 없는 겁니다. 국내 전문가들은 국외 사례로 볼 때 돌파 감염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백신 접종률에 집중하는 것 외에도 다각도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예, 오스트리아는 최초로 지금 벌금도 지금 부과할 수 있다라고 밝히고 있는 만큼 유럽 쪽 상황도 좀 심각한 것 같고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비대면에서 대면으로 들어오면서 다시금 일상이 좀 변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택시 잡기가 그렇게 힘들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혹시 밤에 택시 잡아보셨나요? 최근에 택시를 타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공감을 못하고 있긴 해요. 예. 정말 밤에 택시를 잡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면서 영업시간과 사적 모임 제한이 풀린 영향이 큰 건데요. 실제 지난 6일 카카오티 택시의 호출 건수는 384만 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행 직전 2주간의 호출보다 35% 증가한 수치인데요. 오후 10시 전후로 집중됐던 호출이 위드 코로나 이후에는 자정 전후로 수요가 옮겨졌습니다. 카카오티뿐만 아니라 우티, 타다 등 모든 모빌리티 서비스 수요가 늘고 있는 건데요. 심야 시간대에 택시 대란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지만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택시 수요가 단계적 일상이 시작되고 나서 이전 대비 최대 100% 가까이 폭증했는데요. 하지만 지난 2년간 코로나19 확산으로 택시기사들이 영업을 그만둬 2년 전 대비 9.5% 줄어들었습니다. 연말에 택시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서울시는 현재 내년 1월까지 개인 택시 부재를 한시적으로 해제한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 모든 개인 택시가 휴무일이어도 오후 5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택시 운행이 가능해졌습니다. 예, 위드 코로나 지금 보름이 지났는데 상황들 하나하나 짚어봤고요. 김수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